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부르가 알려주는 곤충체험과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이 책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다시 그러니까 좀 다른 책을다가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절지동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자, 첫 번째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입니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는 대표적으로 장수풍뎅이와 널쩍사슴벌레가 있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요. 세계적으로는 헤라클레스 왕장수풍뎅이랑 코카서스 왕장수풍뎅이, 즉 케이론 청동장수풍뎅이가 있습니다. 그 둘이 이제 남미 최강, 아시아 최강이라고 하는데 보통 헤라클레스가 이긴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애들이 많습니다. 자, 장수풍뎅이, 더듬이. 냄새를 맡는데요. 얘는 장수풍뎅이는 신기한 게 이 더듬이가 부채처럼 펴집니다. 뿔. 수컷에게만 있고요. 공격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이 장수풍뎅이 특징을 말하는 거고, 외뿔 장수풍뎅이나 둥글 장수풍뎅이는 다르긴 해요. 눈, 겹눈이 2개고요. 시력이 좋진 않아가지고 그냥 움직임만 감지한다고 합니다. 앞날개, 발톱이 진짜 갓 태어난 애는 진짜 아파요. 박힙니다. 그러니까 자, 대충 이거를 사람 손 피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요,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끝에가. 그래서 이게 여기를 파고 들어서 박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신생충 손에 올리면 진짜 아픕니다. 갓 태어난 진짜 아파요. 그리고 약간 다른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같은 애들은 이게 여기가 약점이거든요. 장수풍뎅이는 이 목이랑 연결되는 부분. 우리도 목 같은데 이런 데가 급소고, 뭐 인중, 사람 급소고 뭐였더라?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목에 신경들이 쌓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 찌르면은 넥슬라이스 당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같은 애들은 그냥 대책을 마련해 둡니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다른 애들보다.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근데 코카서스는 다른 애들보다 뿔을 많이 숙이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얘 여기에 뭐가 온다 싶으면 바로 머리를 젖혀가지고 막습니다. 근데 거기에 손톱이 잘려요. 그래서 일명 손톱깎이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완전 탈바꿈을 해서 R 1령, 2령, 3령, 4령, 2령, 3령 하고 전용 상태로 며칠만 지내다가 번데기가 되고요. 그 번데기에서 며칠 지나면은 이제 성충이 됩니다. 자, 우리 사슴벌레. 장수풍뎅이와 다르게 장수풍뎅이와 다르게 장수풍뎅이는 무조건 땅 속에만 살지만, 그러니까 이 장수풍뎅이는 땅 속에만 살지만 사슴벌레는 땅 속에도 산란하고 나무 속에도 산란하는 종이 있는 그런 과입니다. 턱. 얘는 얘는 뿔이고 얘는 턱이에요. 입수염. 장수풍뎅이를 따지면 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입술.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입수염은 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판 보이시죠? 판.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건 입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뭐 주황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건 우리 지금 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듬이. 얘는 장수풍뎅이와 다르게 그렇게 벌어지진 않아요.
눈. 장수풍뎅이랑 기능은 똑같습니다. 기무는 여기 배 아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달바꿈을 해서 R, 1령, 2령, 3령, 전용, 번데기, 얼음벌레로 됩니다. 얘는 사슴벌레 번데기는 특이한 게 노란색이에요. 밝은 노란색인데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살짝 좀 주황색이거나 진한 노란색인데 얘는 특이하게도 밝은 노란색입니다. 얘들은 이제 용품이 먹이 그릇, 인공 이런 것도 돼요. 저는 천연을 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목, 얘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인공 쓰셔도 되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천연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육장, 투명한 거 쓰면 좋아요. 그리고 톱밥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수태, 예, 약간 이끼 같은 거라 보면 되는데요. 건조한 이끼라고 보면 됩니다. 방충식스, 초파리 같은 애들이 못 나오게 이런 곤충 젤리도 필요한데 곤충 젤리 냄새 맡고 파리들이 진짜 엄청 많이 물리거든요. 그리고 낙엽, 그냥 산속에서 낙엽 주워가지고 물에다가 한 하루 동안 담가놨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나가니까 나중에 산란을 받으시려면 장수풍뎅이 산란을 받으시려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하셔야 합니다. 진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슴벌레는 산란목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균사로 키우면 더 크게 자랍니다. 표본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수풍뎅이. 이 장수풍뎅이는 키우기 엄청 쉽고 먹성도 좋고 산란 받는 것도 엄청나게 쉬워서 인기가 많아요. 처음 곤충을 접하신다면 이 곤충을 키워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그냥 곤충 젤리 넣어놓고 암컷 하나 넣어놓으면 알아서 얘가 짝짓기를 하고 여기 어느샌가 알이 생겨 있어요. 근데 알 있다고 바로 꺼내주지 마시고 그 애벌레가 한 3-4마리 보이면 그때쯤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웹불 장수풍뎅이. 얘는 이제 수컷이 뿔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암컷이 뿔이 없는데요. 없는지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키워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어쨌든 얘들은 근데 엄청 조그맣고요. 육식입니다. 그래서 미럼 같은 거 잘라서 넣어놔야 돼요. 얘는 솔직히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둥글장수풍뎅이. 얘는 최근에 사육 방법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얘는 아예 뿔이 없어요. 암컷 수컷 다 뿔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슴벌레 종류. 그냥 사슴벌레예요. 이름이 사슴벌레입니다. 얘는 사슴벌레예요. 얘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면 사슴벌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냥 사슴벌레를 줄여서 갱사슴벌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사슴벌레라고 부르기도 해요. 참사슴벌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사나워요. 자, 그리고 왕사슴벌레. 입문할 때 이 친구를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멋진 애를 좋아한다면 이 친구를 키우는 걸 추천해줘요. 얘는 극태형과 최장형 왕사슴벌레가 있는데요. 최장형은 엄청 뿔이 이렇게 얇은데 극태형은 엄청 두꺼워가지고 거의 걔네는 엄청 비싸대요. 한 마리에 많으면 5만원? 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애기 때 머리가 엄청 크면은 초대형으로 이제 간주되거든요. 네, 약간 초대형으로 그러니까 머리의 크기가 컸을 때 턱의 크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널쩍사슴벌레. 얘도 처음 키우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얘 멋지니까 사슴벌레 키우시려면은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왕사슴벌레나 널쩍사슴벌레 중에 하나 골라서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좀 어려워요.
처음 키울 땐. 네, 그리고 톱사슴벌레입니다. 저도 이제 톱사슴벌레 애벌레 한 쌍을 키우고 있어요. 엄청나게 사납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못 살아요. 대형 종들은 이렇게 턱이 이렇게 굽습니다. 그 중대형에서 대형 정도부터 이제 턱이 이렇게 굽어요.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제가 되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슴벌레입니다. 애사슴벌레. 엄청나게 조그맣게 생겼고요. 되게 귀여워요. 가끔 왕사슴벌레랑 교배도 됩니다. 근데 엄청 가끔 되는 거라 딱히 시도해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참널적 사슴벌레. 이 참널적 사슴벌레는요, 널적 사슴벌레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 대신 엄청 작고요. 아주 쉽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이 판, 이거. 제가 아까 입술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 판. 그게 갈라져 있으면은 널적 사슴벌레고요. 붙어 있으면 참널적 사슴벌레입니다. 아시겠죠? 뭐 물론 다른 걸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살짝 좀 어려워가지고. 자, 그리고 꼬마 널적 사슴벌레. 얘는 되게 조그만한 종인데요. 소나무를 먹고 살고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그냥 먹이사슬해서 조그마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먹을 수 있게 이제 환경에서 밀리다 보니까 소나무를 먹을 수 있게 진화가 됐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소나무에 살게 되면서 이제 소나무에 살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얘가 개체수가 좀 줄어가지고 멸종위기 동식물 준위협 동물로 지정됐다고 하네요. 외풀장스풍뎅이도 그랬나? 제가 전에 키웠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털보왕사슴벌레. 얘는 엄청 조그만데요. 진짜 사슴벌레 같이 안 생깁니다. 털이 있어요. 털이 되게 많이. 얘도 그 털보왕사슴벌레랑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다우리아 사슴벌레. 얘는 키우기가 진짜 까다로운데요. 이 외국에 사는 이 로젠버기 황금 사슴벌레랑 색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인기가 꽤 있는 그런 애입니다. 자, 그리고 두점박이 사슴벌레. 제주도에만 사는 애인데요.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어가지고 두점박이 사슴벌레인데요. 그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동식물 2급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수컷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식이 성공돼서 1급이었는데 2급으로 됐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원푸여보라 사슴벌레. 가장 작고요. 그리고 되게 수명도 되게 짧습니다. 짧으면 1개월이에요. 진짜로 얘는 진짜 사슴벌레 같이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홍다리 사슴벌레. 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인데요. 중소형 종인데요. 얘들은 이제 다리가 이 붉은색이어가지고 홍다리 사슴벌레라고 합니다. 자, 2장 타란툴라입니다. 네, 타란툴라도 엄청 많습니다. 뭐 크센스티스 종들은 엄청 비싸요. 그리고 이제 셀먼 핑크, 레드로즈, 이거 스탬프도 말고도 그린 보틀 블루도 있고요. 블루 바분도 있고, 뭐 인디언 오너멘탈, 그레이트 혼드 바분, 어셈베러 오렌지, 그리고 뭐 자이언트 화이트니, 자이언트 골든니, 안틸레스 핑크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타이거도 있고, 타일랜드 블랙 타이거, 홀트 블루도 있네요. 그리고 바이아 스칼렛도 있고요. 골리앗도 있고, 그 트리아드 쉐브론도 있고요. 이제 그만할게요. 너무 많네요. 얘들은 이제 털 날리는 애들이랑 안 날리는 애들이랑 하는데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뉴월드 종과 올드월드 종. 그렇게 하면 아니 전문적은 아닙니다. 뉴월드 종은요. 제가 전에
잠깐 봤었는데 원래 알고 있던 지역에 사는 타란툴라는 모두 다 털을 안 날리는 거고, 새로 이제 개척을 해서 찾은 땅에는 보통 거의 다 털을 날리는 애들이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세계 국가에 따라 먼저 발견됐냐 안 됐냐에 따라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얘들은요, 신기한 게요, 알집에 어미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부화하면 ним프가 됩니다. 꽃게랑 같이 생겼는데요, 못 걸어 다녀요. 스파이더링이에요. 그리고 ним프에서 살피려면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주 지나면은 이제 유체가 됩니다. 얘는 유체가 되면 확실히 다른 게요, 스파이더링이랑 색이 확연히 달라지고요, 털이 나요. ним프 이렇게 꽃게랑 같이 생겼고요. 이게 알이 이겁니다. 사육장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통에다가 코코피트 깔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 파고 들어가서 사는 애들은 코코넛 신처나 아니면 그냥 코코피트를 좀 높이 깔아주시고요. 배율성이면 그냥 이렇게 깔아주면 되고요. 나무일성이면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코르코보드 같은 거 조그만한 거 하나 넣으면 끝입니다. 한 2, 3일 간격으로 이제 먹여주시면 돼요. 네, 여기 좀 넣어드릴게요. 자, 블루바분. 얘는 타란툴라인데 되게 특이한 게요, 사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기도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파란색이에요. 키위같이 생겼어요.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이아 스칼렛 버드이터. 버드이터라는 게요, 그냥 새를 잡아먹는다는 뜻이네요. 버드이터. 버드이터가 이제 새를 잡아먹는 것이라는 뜻인 만큼 얘가 엄청 큽니다. 새를 잡아먹을 정도면은 새를 잡아먹을 정도면 엄청 커야게 되겠죠. 그리고 자이언트 화이트니. 얘는 신기한 게요, 이 마디가 흰색이에요. 이랑 비슷한 애로 이제 자이언트 골덴니가 있는데요, 얘는 화이트니에서 그냥 이 흰색만 다 약간 좀 노란색으로 바꾼 그런 애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린보틀 블루. 제 친구가 얘 키우는데요, 진짜 화려해요. 유추해 보세요. 지금 엄청 화려한데 커도 엄청 화려합니다. 얘 한번 딱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잠바라 오렌지 바분. 얘는 오렌지라고 했는데요, 달라요. 이게 뭐 오렌지색인 애도 있고, 뭐 회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막 그럽니다. 성질이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화석 정갈. 얘는요, 거미 조상이에요. 처음에 이 얘들이 바닷속에 살벌해져서 밖에 나올 때, 밖에 정갈이랑 진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다지루가 이 두 종류가 나와서 이 정갈 중에 일부는 거미로 된 거고요. 이 다지류들은 진해와 일부는 곤충이 되고, 일부는 진해가 되고, 일부는 노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극동정갈을 좋아하긴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으니까. 근데 북한에만 있어가지고, 예.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저기 엄청 기다리다가 갑자기 판돼가지고 빨리 구매했습니다. 예.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 저도 한 마리 키웠었는데 얘가 되게 멋집니다. 잘 먹고 먹이도 잘 먹어요. 진짜 먹성이 엄청 좋습니다. 같이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입문용 습계정갈입니다. 그리고 극동정갈. 얘도 입문용? 네, 입문용이라 볼 수 있겠죠. 입문용 건개정갈이라 보는데,
파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호텐토타. 얘는 혼자서 새끼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번식, 브리딩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암컷 한 마리만 입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 지네와 노래. 자,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지네입니다. 베트남 자이언트 센티피드. 얘가 제일 좋아요. 플레임렉 센티피드도 좋은데 엄청 비쌉니다. 얘들이요, 우리나라에 있는 애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이만하다 보면은 다른 애들은 이만한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색도 엄청 예쁘고. 얘들은요, 엄청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다리 여기 옆에 옆구리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숨 쉬는 구멍이 있는데요. 거기 물 차면 혼수 상태 빠진다고 합니다. 얘는요, 불완전 탈바꿈을 해가지고요, 알 유체 성체로 됩니다. 그러니까 알하고 태어나서 바로 성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부화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되면은 성체가 되고요. 외국 찐에는 7년 이상 살고요. 한국 찐에는 2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사육장은 얘들이 모두 진해는 모두 다 이제 습한 데서 살아가서 주의해야 됩니다. 얘들이 이게 곰팡이가 생겨요. 얘네 몸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냥 사육장에다가 바크 황토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바닥재 그냥 통 하나 준비하시고요. 거기다 바크랑 코코피트 섞어가지고 깔아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공벌레 넣는 것도 괜찮고요. 긴 핀셋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물그릇 그 개체 크기에 맞는, 너무 큰 거 하면 얘를 또 빠져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태 같은 거 넣어주면 끝입니다. 가급적 좀 높은 사육장을 쓰는 게 좋아요. 얘들은 엄청 크니까 막 휘졌거든요. 제가 키워봤는데 얘들이 벽을 타고 이렇게 휘저어요. 그래가지고 좀 높은 사육장을 필요로 합니다. 돼지고기도 먹어요. 네. 엄청 큽니다. 얘들은요, 이렇게 알을 품고 보호하는데요, 모성애가 좀 뛰어납니다. 새끼들도 보호해줍니다. 얘들은요, 크기가 엄청 커져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얘는 특히 약간 좀 독이 센 애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외국 진해 기간티아, 로부스타, 위딜호렌스, 갈라파고엔시스. 자, 첫 번째입니다. 헤이티안 자이언트 센티피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인데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되게 귀엽대.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 유체는 머리 부분이 파란색이에요. 신기한 게, 제가 왕진의 유체를 키워봤거든요.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차이니즈 자이언트 센티피드라고 합니다.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베트남 자이언트 센티피드. 제가 얘를 키우고 싶은데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집에 있는 타란툴라 좀 많이 크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인기도가 많대요. 얘는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성격이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한 길면 10년까지 산다고 하네요. 보통 다 10년까지 살긴 하는데. 자, 그리고 갈라파고스 자이언트 센티피드. 얘는 거대 진해 4대 천왕에 속하는 애고요. 2급 맹독을 가지고 있으니 초보자들은 절대 키우면 안 됩니다. 물리면 바로 병원행이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자, 그리고 플레임렉 센티피드. 얘는 이 노말보단
그 노말보다는 그래도 노말도 예쁘죠. 근데 저는 그 얘 블랙 플레임렉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타이거렉 센티피드. 얘는요, 다리가 이제 호랑이 무늬라고 해가지고 타이거렉 센티피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진해. 대표적인 두 마리. 자, 토종 왕진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진해고요. 빨간 다리도 있고 초록 다리도 있고 빨간 다리랑 노랑 다리랑 주황색 다리가 있습니다. 빨간 다리는 레드렉, 노란 다리는 옐로우렉, 주황 다리는 오렌지렉이라고 해요. 얘는 합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얘를 키울까? 그리고 이제 작고 소심한 장수진입니다. 얘는 되게 특이한 게요. 중소형종인데요. 중소형종인데 진짜 특이한 게요. 얘는 청록색이에요. 몸 색깔이 전체적으로 청록색입니다. 다리도 민트색이에요. 너무 발색이 예쁩니다. 자, 그리고 노래기입니다. 노래기가요 1000개의 다리라는 뜻이라는데요. 무슨 언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얘도 그 진해랑 비슷한데요. 살짝 좀 다른 게 코코피트 까는 거랑 비슷해요. 아니, 비슷하진 않네요. 네. 코코피트 깔아주시고요. 뭐 부엽토 같은 거 깔아주셔도 되고요. 코코피트 깔아놓고요. 인신처 있어야 돼요. 온열 제품 있어야 되고 물그릇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얘는 살짝 좀 더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밀리패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밀리패드죠. 우리나라에 이런 비슷하게 생긴 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밀리패드를 좀 좋아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밀리패드, 플랫 밀리패드 되게 고대 생물처럼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검정색인데 냄새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메가볼입니다. 메가볼은요 독이 없고요.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요. 되게 순하고 공벌레처럼 이렇게 공을 이렇게 말아요. 몸을 이렇게. 대형 공벌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좀 느린 대형 공벌레. 멘티스 시림프도 있고요. 멘티스 시림프가 펀치형이랑 있고, 그러니까 때리는 이 펀치를 하는 애가 있고, 이게 사마귀처럼 이렇게 잡아서 먹는 애가 있습니다. 이게 주먹을 날리는 애고요. 얘가 잡아먹는 애입니다. 이거 투구개입니다. 얘 피는 파란색인데요. 이거를 사람 약품 그걸 실험할 때 쓴다고 하는데 얘가 개체수가 좀 줄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소라게입니다. 우리나라 그 밖에서만 그 바닷가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소라게가 아니고요. 육지 소라게예요. 그리고 코코넛 크랩. 얘는 그 야자나무 위로 올라가는 개인데요. 짙게 물리면 바로 손가락 부러집니다. 그리고 골리앗 크랩. 혀가 자꾸 꼬이네요. 그리고 널쩍배 사마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애입니다. 그리고 항라 사마귀. 얘는 꽤 귀한 애예요. 좀 보기가 꽤 힘듭니다. 근데 저는 한 3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얘들 되게 신기한 게요. 얘는 진짜 예민하고요. 와일드사는 얘는 이 앞다리 두 개 그러니까 얘 가슴팍 부분에 흰색이랑 검정색 무늬에 어떤 이렇게 동그란 그런 무늬가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수잠자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잠자리입니다. 얘는 장수잠자리과예요. 이거 무슨 어리장수잠자리도 있고 부채장수잠자리도 있고
어리 부채 장수잠자리도 있고 산잠자리도 있는데 그중에 장수잠자리과는 얘밖에 없습니다. 장수잠자리과에는 얘밖에 없고요. 어리 장수잠자리는 부채 장수잠자리과인가 북방 장수잠자리과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북방 잠자리과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장수잠자리과이자 유일한 가장 큰 잠자리입니다. 9cm가 넘는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자, 불개미. 우리나라에도 토종 불개미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 외래종 불개미도 있습니다. 토종 불개미 말하시는 거예요. 입양전 체크사항.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얘는 힘이 좀 있어야 되고 살짝 좀 활발한 게 활발한데 좀 활발한 건 잘 모르겠고요. 이 다리 부절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택이 나는지 광택이 나면 데려오시고요. 별로 안 나면 데려오지 마시죠. 좀 늙은 애입니다. 자, 그리고 타란툴라. 부절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먹이 잘 먹어야 되고 털이 좀 많이 남아 있어야 되고요. 거미줄을 잘 쳐야 됩니다. 정갈. 독침이 날카로워야 되고요. 이제 가까이 됐을 때 빨리 피하는 데가 공간한 데고요. 다리 부절 없어야 됩니다. 바로 먹이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자, 진해. 진균 없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곰팡이 균 같은 거 없는지 확인하고요. 등갑에 광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다리 부절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무엇보다 더듬이 잘 확인하세요. 더듬이가 잘 재생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자란 유체를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기. 다리에 힘이 좀 느껴져야 되고요. 광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노래기를 이제 데려오셔야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괜히 병든 애를 데려와서 돈을 날리지 마시고요. 진짜 잘 고민하세요. 내가 얘를 데려오더라도 내가 얘를 감당을 해서 얘가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을지. 그거를 그냥 나 키울 수 있어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입양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지 한 50번은 되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내가 얘가 왔을 때 내가 물린다 가정했을 때 내가 뭐 하나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얘를 케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양이도 좀 데려가세요. 강아지랑. 이런 애들도 괜찮긴 하시죠. 근데 이분처럼 이 정부르 분처럼 이제 고나같이 강아지를 데려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양이 같은 걸 데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 고양이를 좀 추천하는 편. 네. 어쨌든 세상은 넓고요. 생물은 아주 많습니다. 생물이 더 많아요. 한 170만 종이 있는데요. 최근 결과인가 전인지 모르겠는데 세계 동물이 170만 종인데요. 그중 대부분이 곤충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그러니까 170만 종 중에 그중 절반이 조금 너물락말락한 이게 절반을 가르고 살짝 좀 더 절반하고도 살짝 좀 더 많이 있는 게 절지류고요. 그 중에 한 90% 80%가 곤충입니다. 곤충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곤충을 죽이지 마시고, 물론 모기 같은 애들은 죽여도 되긴 합니다. 해충이긴 하니까. 막 지나가서 막 거미다 하고 딱 죽이지 마시고, 아니면 막 장수풍뎅이 가지고 뭐 잠자리 가지고 이렇게 실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물론 전에는 됐어요. 전에 그 옛날에는 그래도 뭐 놀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옛날에 했던 건 이해는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너무 산업화를 해가지고 얘들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지 마시고요. 죽이지 마시고요. 얘들의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인다. 얘를 이렇게 밟는다. 내가 밟으려고 했어. 그러면은 얘의 입장을 한번 얘 이제 시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길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거인이 와가지고 날 밟아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죽이기 싫어질 겁니다. 죽이지 마세요. 모기는 괜찮습니다. 예. 모기랑 진드기 같은 애들은 나를 만약에 공격했다. 그러면 죽여도 됩니다. 근데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죽이지 마세요. 얘들도 저희가 얘들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얘들이 저희를 더 무서워하니까 얘들은 방어를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약간 쥐 같은 애들도 고양이한테 쫓기다가 벼랑 끝에 몰리면 얘 고양이한테 덤빈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이상한 괴물들을 한테 이제 쫓겨가지고 벽 이렇게 뒤에 있으면은 무조건 일단 시도를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을 순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무서워서 공격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제 얘들 먼저 공격하면 공격을 좀 해도 됩니다. 근데 얘들이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은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좀 말이 길었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